시사발전소 한진입니다. 이 윤석열 처가를 위해서 설계된 사업이라고 보여지는 바로 이 양평군 공흥지구 게이트, 여기에 현재 윤석열의 아내 김건희가 적극적으로 개입했다라는 증거가 튀어나왔죠. 근데 이 개입 증거를요 또 타임라인 순서대로 쭉 나열을 해보니까요, 야, 이 ESIND, 그러니까 최은순 명의의 이 회사, 그 최은순 가족 10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던 이 ESIND가 사실상 자금을 처음부터 끌어모을 때부터, 그때 당시 LH가 사업을 진행하고 있던 시기였음에도 불구하고 LH의 사업이 취소될 가능성도 이미 보고 있었던 점, 그리고 자신들이 사업을 가져갈 수도 있었다라고 보여지는 매우 의심스러운 그 정황이 또 확인이 되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윤석열 장모의 800억 원대 이 부동산 개발 특혜 사건인 양평군 공흥지구 개발에 이 윤석열 아내 김건희 직접적으로 개입했다라고 하는 정말 빼박 증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제가 여러 차례 여러분들께 시간 순서대로 제가 말씀을 드렸던 바가 있는 그러한 사건이라서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는 이제 그만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실 분들도 있겠지만요, 제가 이렇게 시간 순서를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시간 순서에서 드러나는 일들이 있죠. 이번에 역시 저는 또 김건희의 개입 증거 역시 이 타임라인에다가 올려놓고 확인을 해보니까 또 매우 의심스러운 부분이 드러나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최은순이 이미 공흥지구 사업의 승인이 이 LH가 취소될 것이다 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라고 보여지는 부분, 자신의 회사 ESIND가 이 사업을 진행할 것이라는 것을 이미 또 알고 있었다라는 부분까지, 이런 것들이 또다시 생기게 되는 부분인 거죠. 어떤 내용인지 좀 하나씩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여러분들의 그 이해를 위해서요, 그리고 제가 계속 강조드렸던 이 여러 가지 이 사건들의 전반적인 배경을 한 번 더 좀 짚어드리고자 이 공흥지구 개발 특혜에 문제가 되는 핵심 내용들만 좀 정리를 먼저 해볼게요. 일단 이 양평군 공흥지구 개발 사건, 이 사건이 대장동 게이트보다도 훨씬 더 심각한 사건인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그거는 바로 지자체로 환수되어야 되는 개발 부담금이 단 한 푼도 환수되지 않는 어떤 특혜를 받다라는 점, 이 부분에서도 엄청난 심각성을 느낄 수 있는 사건이죠. 언론도 국힘도 대장동 게이트에서 민간 개발업자가 엄청난 수익을 봤다라고 얘기하면서 쌩 난리를 쳤는데, 그 대장동 게이트는 그나마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에 의해서 500억이 넘는 비용이 이미 환수가 되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공흥지구 개발권에 대해서는 국힘이 열심히 쉴드치기에 급급한데 이거는 단 한 푼도 환수되지 못했죠. 게다가 대장동조차도 기존에 20%의 개발 부담금을 내던 것을 국힘의 전신인 새누리당의 어떤 한시적인 입법 특례로 인해서 10%를 줄였던 것인데, 공흥지구 개발권에서는 심지어 이러한 어떤 특례조차도 필요가 없었던 거죠. 단 최은순이니까 오케이, 윤석열 처가니까 오케이, 그저 다 통과가 됐던 겁니다. 이 양평군이 다 오케이를 해줬으니까요. 아무튼 개발 초기부터 개발 된 이후까지 전 과정을 확인해 보게 되면 이 공흥지구 개발권은 최은순이라는 사람에게 이익을 독점적으로 몰아줄 수 있도록 이걸 처음부터 설계된 사업이라는 점을 우리는 주목을 좀 해야 됩니다. 문제가 되는 요소를 좀 7가지로 좀 나눠서 보면요, 먼저 첫 번째, 보시는 것과 같이 2006년 6월 맨 꼭대기에 있죠. 6월에 LH의 공흥지구 사업이 승인이 되죠. 그리고 난 이후에 승인 난 6개월이 지난 시점 12월 5일에 보시면 최은수는 ESIND라고 하는 부동산 개발 회사를 설립을 해요. 근데 그 바로 다음날 12월 6일 설립하고 나자마자 임야와 농지를 대거 매입을 하기 시작을 하죠. 여기서 우리는 ESIND의 설립 목적이라고 하는 것이 공흥지구 개발 사업에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들의 땅 매입이라고 하는 것도 개발 투기 목적이라는 점도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거는 LH의 사업이 이미 진행 중이었던 거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2006년 6월 양평 공흥 이지구 사업 승인, 이거는 LH입니다. 근데 이미 진행 중인데도 불구하고 마치 사업이 곧 취소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예상이라도 했듯이 이 일대의 토지를 매입하는 그 움직임을 보인 것을 우리는 주목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LH의 사업이 승인 취소된 시점은 보시는 것과 같이 2011년 7월 18일입니다. 그런데 ESIND는 기다렸다는 듯이 취소가 된 그 바로 다음 8월 11일, 그냥 한 달도 채 안 지난 시점이죠. 이때 사업을 다시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겠다, 우리가 할 수 있다. 그리고 나서 ESIND는 곧 바로 또 양평군의 사업이 승인이 떨어질 것이라는 것을 이제 예상을 했던 것처럼 또 추가적으로 이 임야와 이 농지들을 또 대거 매입을 하죠. 이 과정만 보더라도 양평군과의 모종의 딜이 있었다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의심을 사기에는 충분한 이 흐름들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 타임라인에서. 그리고 두 번째 문제의 요소는요. 그 양평군이 ESIND의 사업을 승인해주는 과정에서 확인되는 특혜. 이 공흥지구 개발을 위해 최은순이 개인 명의로 이제 사들였던 거, 그리고 가족 100% 지분 회사인 ESIND를 통해서 매입을 한 토지. 그 양평군의 사업을 제한한 토지들 99.8%가 바로 이 토지들인 거죠. 근데 여기서 0.2%만 진입로에 불과하니까 그 밖에 모든 토지들이 다 최은순 소유라고 봐야 되는 건데, 문제는 양평군이 10년 기간 동안, 그 당시 10년 기간 동안 50건에 가까운 개발 사업을 진행하던 중에 개인 소유의 독점적 토지만을 가지고서 이걸 사업을 진행한 적이 없다는 점이 유일무이한 특혜를 최은순만 누렸다라는 문제가 또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사업의 시작을 위해서 토지를 매입하던 과정에서 ESIND는 임야를 대거 매입을 하지만 이들이 매입을 하지 못했던 땅이 있어요. 그러니까 바로 영농법인만 소유할 수 있는 농지였던 거죠. 그래서 최은순이 개인 명의의 형태로 농지를 대거 매입을 합니다. 그런데 농지를 매입하는 가운데 최은순은 농지법을 두 차례나 어겨요. 작용을 하겠다더니만 거짓말을 했고, 작용을 안 했죠. 그리고 농기구를 소지를 하겠다더니만 소지를 안 했죠. 농지법상 그러니까 농사를 지을 목적이 아니라고 한다면 소유를 할 수가 없는 것인데, 이를 속여서 개발 목적으로 농지를 사들였던 거죠. 자, 이게 두 차례의 어떤 농지법 위반 문제를 양평군이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문제를 삼지 않고 개발 사업을 허가해준 특혜를 누렸죠. 그리고 이러한 최은순 명의의 농지가 양평군의 개발 승인이 떨어진 이후에 가격이 몇 배로 뛰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뛰었는데도 불구하고 최은순은 자신의 그 가족 회사 ESIND에다가 구입 당시의 가격 그대로 넘기면서 세금 탈루의 문제도 여기에 껴져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해당 LH의 사업이 백지화가 되었던 이유는 지역 주민들의 반발도 있었고 하수 종말 처리 그 시설 자체가 확보가 되지 않은 문제도 있었죠. 그런데 LH의 공영 개발을 백지화시킨 지 얼마 지나지도 않은 시점에 민간 개발사인 ESIND는 사업 승인을 받을 수 있는 특혜를 누렸죠. 받았고요, 실제로. 그리고 다섯 번째, ESIND는 사업 시행 기간을 무려 1년 8개월이나 지난 시점에 공사를 마무리합니다. 그런데 이 기간 동안 양평군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1년 7개월쯤 이제 준공을 거의 한 달쯤 앞두고 나서야 연장 신청을 받아가지고 이걸 소급해 적용을 해주죠. 비허가 사업 시행 기간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덮어주는 특혜를 만들어줬어요. 그리고 여섯 번째, 도시개발 사업의 특성상 개발 부담금을 내야 되는데 내야 되는 것을 내지 않았죠. 그 일대 다른 아파트들은 다 냈는데 ESIND가 참여했던 아파트만 내지 않았습니다. 물론 개발 부담금을 내지 않는 특별한 조건들은 있죠. 그러니까 수익을 내지 못하고 손해를 봤을 때. 그런데 이러한 특정한 조건이 있는데, 문제는 최은순은 이 개발 사업으로 손해가 아니라 무려 205억 원이나 되는 이득을 취했다는 점이 확인이 되고 있죠. 자, 물론 여기에 기부 체납금을 많이 받아가지고 개발 부담금을 내지 않았다라는 주장을 하지만, 기부 체납금 선정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모호합니다. 그 모호하다는 문제를 여러 이 토건 세력들이 이용을 해서 개발 부담금을 축소하는 방법으로 써먹어왔던 꼼수였죠. 그렇게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 역시도 논란에서 벗어나기 힘든 부분이죠.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 우리가 이걸 인물에다가 초점을 맞춰보더라도 문제가 되는 부분이었던 거는 당시 양평군이 관할이었던 수원지검의 여주지청장의 윤석열이 있었던 점, 그리고 이 당시 김건희와 윤석열은 동거 후 결혼을 한 시점이었다라는 거, 그리고 또 당시 양평군수였던 그 군수가 현 국민의힘 의원이면서 윤석열 캠프의 초반부터 함께 일을 도왔던 김성교 의원이라는 점도 문제고요. 자, 이렇게 총 7가지로만 이렇게 좀 분리해서 정리를 해서 보더라도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띠고 있는 사건이 바로 이 양평군 공흥지구 개발 사건인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김건희의 직접적 개입 문제가 드러난 거죠. 그게 뭐냐? 사진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2011년 11월로 한번 보죠. 2011년 11월. 자, 공흥리 임야 2585제곱미터를 추가로 매입을 하는 자금을 누가 구해왔을까? 자, 이 임야의 매입을 누가 구해왔느냐? 바로 김건희가 구해왔던 겁니다. 무려 8억 원의 자금을 조달해서 이 임야를 매입하는 비용으로 사용이 됐죠. 이에 대한 증거는 2018년 서울고법 그 항소심 판결문에서 증거를 찾아볼 수가 있어요. 이 김건희의 권유로 이 투자에 참여했던 모 부동산 개발 회사가 공흥지구 개발이 늦어지니까, 야, 이거 개발 언제 돼? 이거 뭐야, 우리 손해 보는 거 아니야? 우리 그냥 투자금 그냥 다시 회수해 갈게 라고 해서 이제 그 8억을 다시 회수를 해 갑니다. 근데 이후에 공흥지구가 개발이 되고 수익이 발생하니까 이
모 부동산 개발 회사가 최초의 약정대로 수익의 9.8%를 달라면서 제기를 했던 민사 소송이었죠. 여기에 피고가 바로 최은순이었던 거고요. 자, 뉴이제 그 YTN 양시창 기자가 공개한 사진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사진을 하나 보시죠. 사진 요거 판결문 내용 중에 일부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피고의 딸, 그러니까 최은순의 딸 김건희가 앞서 말씀드린 모 부동산 개발 회사의 대표 아들한테 이거 공흥지구 개발 사업권이 있는데 이거 좀 투자 좀 해봐라. 투자 좀 이거 해달라라고 권유를 했다라고 나오죠. 그리고 그 권유는 성공을 했고 이후 수익금 중 일부를 지급하기로 하는 투자 약정서도 만들었다라는 것이 나옵니다. 자, 즉 재판부도 김건희의 역할 덕분에 투자를 했다라는 그 배경을 기초 사실로 인정을 한 거죠. 그러니까 김건희가 공흥지구 개발권에 적극적으로 뛰어들었음을 확인이 되는 부분인 겁니다. 자, 그런데 이 판결문에는 이것만 확인할 수 있는 게 또 아니었어요. 그 소송의 이 원고인 모 부동산 개발 회사가 8억 원의 투자 자금을 다시 달라라고 반환을 요구하니까 최은순이 돈을 돌려주면서 우리가 정말 잘 알고 있는 이 회사와 은행이 등장을 해요. 바로 주식회사 그 인터베일리라는 법인하고 그 신한상호저축은행이죠. 그러니까 최은순이 자신의 명의로 되어 있는 서울 암사동 빌딩을 이 인터베일리의 명의로 담보를 잡고서 신한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20억 원을 대출을 받고요. 그리고 그 20억 원 중에서 8억 원을 2013년 5월에 앞서 말씀드린 모 부동산 개발 회사로 돌려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인터베일리라는 회사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신한상호저축은행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그곳이 맞습니다. 최은순의 도촌동 땅 매입 과정에서 이 347억 원의 이 잔고증명서 위조 사건에서 등장하는 회사와 은행이죠. 자, 이들이 공흥지구 개발 사업 초기에도 최은순에게 명의를 빌려주고서 대출을 도왔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이 대목도 등장을 하는 거죠. 특히나 최은순 본인의 명의가 아니라 인터베일리라는 이 법인의 명의를 통해서 대출을 받은 것은요. 그러니까 이 인터베일리라고 하는 것이 최은순의 어떤 자금 융통을 위해서 운영되는 페이퍼 컴퍼니일 가능성을 더 높여주는 부분이 드러난 겁니다. 자, 아무튼 이 인터베일리랑 신한상호저축은행은 좀 잠시 뒤로 미루고요. 어쨌든 간에 일단 이 김건희의 개입 부분, 그러니까 김건희의 개입과 공흥지구 개발과 관련해서 윤석열 측에서는 어떤 해명을 내놓고 있는가, 이걸 또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자, 첫 번째, ESIND는 LH가 어디서 어떤 부지에서 사업을 진행하는지 전혀 몰랐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두 번째, 김건희는 사업에 전혀 관여한 적이 없다. 공직자의 배우자라서 ESIND라는 그 부동산 개발업체의 지분을 다 처분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걸 갖고 있는 게 공직자의 아내로서 적절하지 않다라고 판단해서 모두 다 지분을 포기하고 이사직을 때려쳐다. 자, 그런데 제가 앞서 이 소식을 전달할 때 중요한 지점은 시점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그 시간 순서를 잘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시점을 좀 하나 보겠습니다. 공흥지구 개발권으로 김건희가 뭐 부동산 개발 회사의 아들한테 우리 회사에 투자 좀 해줘 라고 권유를 했던 시점은 2009년 5월쯤이죠. 자, 그럼 이 타임라인에서 2009년 5월쯤을 여러분들 잘 보시면 됩니다. 자, 5월쯤 그리고 나서 2달이 지난 시점에 투자를 실제로 진행을 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시점이 2011년 7월 18일 즉 LH에 대한 사업 승인이 취소도 되기 이전의 일입니다. 즉 ESIND가 양평군에 대한 이 사업에 대해서 그 제한을 넣기도 이전에 LH가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던 이 기간 동안 자신들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라는 것을 바탕에 깔고 있었던 것을 의미하죠. 승인이 취소될 것도 사업의 승인이 자신의 ESIND 회사의 승인이 될 것이라는 것도 미리 예상한 또 다른 움직임이 여기서 확인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돈은 2011년 11월 이 돈이 이제 2011년 11월 13일 그러니까 양평군으로부터 ESIND 사업 승인이 떨어지기 이전에 받았던 돈들. 네, 이 ESIND 사업 승인이 지금 2012년 11월 22일에 떨어지는데 그 떨어지기 전에 2,585제곱미터의 임야를 추가로 매입하는 데 사용이 됐죠. 그러니까 이것조차도요. 애초에 이 사업이 승인될 거라는 걸 예상하지 못했다라고 얘기한다면 이거 하기 힘든 일이죠. 왜 이걸 하기 힘들었냐라고 얘기를 하면 다시 돌아가서 2006년대를 또 보면 됩니다. LH의 사업이 백지화가 됐어요. 근데 공영개발조차도 승인을 취소당하고 2011년에 취소를 당했는데 이 백지화가 된 지 얼마나 됐다고. 사업 승인도 안 떨어졌는데 그 8억 원이라는 투자금을 바로 부어가지고 임야를 어떻게 매입할 수 있었겠습니까? 단순 무모한 도전쯤으로는 볼 수가 없는 포인트죠. 자, 그리고 윤석열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두 번째 해명처럼 김건희는 전혀 관여한 적 없다. 자기의 아내는 전혀 상관없다. 지분도 모두 처분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자, 김건희는 2008년 3월부터 ESIND 등기이사로 활동을 시작을 해서요. 2014년 6월 아파트 시공계약 직후에나 이사직을 사임을 하고 지분을
정리를 했어요. 지분을 포기한 시점이 2014년에 이르러서야 진행이 되었던 건데 지분을 포기해서 관계가 전혀 없다. 이거 정말 말도 안 되는 해명을 내놓고 있는 거죠. 이미 이 사업을 시행하던 이 모든 전 기관에 걸쳐서 이 사람은 김건희는 등기 이사였던 건데 지분을 처분했고 등기 이사를 포기했기 때문에 관련이 없다라는 해명은 말이 되는 겁니까? 해먹을 거 다 해먹어놓고 나간 건데 그 이 과정에 대한 이야기들을 다 빼놓고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속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윤석열 측에서는. 그러니까 속일 걸 속여야지. 이런 시간 순서상으로만 보더라도 다 알 수 있는 부분인데 진짜 국민을 바보로 알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포인트인 거예요. 그리고 2009년 5월부터 윤석열과 김건희가 교제를 시작했던 거 아시죠? 근데 김건희가 모 부동산 개발 회사 아들한테 투자를 권유했던 시점 역시 2009년 5월이라는 점. 이것도 굉장히 좀 시점이 되게 묘하지 않습니까? 자, 아무튼 윤석열 측에서의 이런 아무튼 대단한 굉장히 뻔뻔스러운 해명은 단순히 국민들이 모를 것이다라는 판단에서 나온 것만은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오히려 김건희가 개입하지 않았다라는 근거를 내세울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든 이거를 해명은 해야 되겠고 하다 보니 나온 궁색한 해명일 가능성이 높죠. 그리고 궁색하게나마 해명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만큼의 아킬레스건이 될 수밖에 없는 빼박 증거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자, 아무튼 공흥지구 개발권의 이들의 어떤 불법과 특혜, 그리고 이 안에서 정치 권력과 검찰 권력, 그리고 토건 세력들과의 어떤 유착 지점들은 이제는 더 확실하게 명확해졌고요. 따라서 윤석열이 있을 자리라고 하는 것은 대권이 아니라 교도소에 있다는 점도 보다 확실해지고 있는 부분인 거죠. 그 윤석열 처가도 그렇고요. 자, 윤석열은 어쨌든 대선 후보로의 그 자격이 없다라는 점을 더 많은 사람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요. 여러분들이 이 소식을 좀 더 많은 분들께 공유를 꼭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또 다른 증거들이 나오면 제가 추가적으로 또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이만 하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시사발전소 소장 한지입니다. 시사발전소는 진실을 찾는 민주언론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